반갑습니다. 저는 MVP계의 고준영 이사입니다. 개발 총괄하고 있는 박용훈입니다. 오늘은 딥시크 관련해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논란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죠. 딥시크가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서버로 전송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코드를 완전히 검증한 형태는 아니지만 클라우드 서버 경로를 분석하니까 중국 내 서버에 이제 전송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 게 이제 보고된 적도 있고. 딥시크 서버가 주로 중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수집된 데이터는 중국 법령에 적용을 받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법이라고 하면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국가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이게 사실은 서버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법에 이제 저촉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이걸 그냥 쓸 수는 없겠네요. 아무래도 좀 꺼림칙하죠. 사실 초기에 챗GPT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워낙에 뛰어나게 답변을 해주니까 내가 입력하는 내용들을 자기들이 이제 딥러닝 하는데 쓰는 거 아니야? 많이 썼거든요. 의문들이. 오픈 AI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절대 수집은 안 한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수집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대량의 정보들을 다 수집했는데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내용이나 데이터들을 수집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모델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능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수집해서 사용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데 개인정보를 갖다가 활용한다? 그런 정보에서는 사실은 이게 위험한 거죠. 최근 한국에서는 이제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는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데이터 보안 검토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하웨이 건도 있고 사실 중국에서 이제 이런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 꺼림칙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중국 관련된 기술이나 제품이나 좀 찜찜함이 없을 수가 없네요. 두 번째 논란은 딥시크가 챗GPT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쉽게 말하면 빨대 꽂은 거죠, 이렇게. 사실 그런 의혹들이 의혹이라고 하기에도 사실 조금 애매한 거는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I 서버에 주소가 딥시크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쉽게 생각해서 이걸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과 들어간 인력과 이걸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챗GPT만큼 성능을 냈거든요. 그거를 단기간에 이룩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정말 의심스러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챗GPT도 사실은 웹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억 개의 사이트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해서 너네도 똑같이 이제 다른 데이터 수집해서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크롤링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 정보를 이용하는 거. 크롤링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원래. 근데 똑같은 업종에 있는, 예를 들어 뭐 사람이니 자코리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썼다?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만약에 AI 이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들이 GPT에 있는 API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만의 어떤 서비스를 한다? 그건 사실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챗GPT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딥시크를 만든 업체가 사실 중국에서 유명한 AI 업체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갑자기 탁 떠올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고 조사를 해보니까 얘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는 자신들이 처음에 만든 모델에서 그 모델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챗GPT에는 우리가 쓰는 챗GPT만 있는 게 아니라 API도 있습니다. 오픈 API라고. 그걸 이용하면은 GPT에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과 동일하게 백그라운드에서 처리를 한 답변을 받으면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파인 튜닝이라고,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AI에서 그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형화된 값들과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오픈 API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되는 거죠. 세 번째 논란은 딥시크가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수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타이핑하는 습관을 보고 이게 어떤 특정 사용자라는 거를 학습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똑같이 흉내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정치인이라든지 사회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그걸 흉내내서 한다? 그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그래서 뭐 일부 보안 연구원들은 이제 딥시크 사용 시에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논란은 딥시크가 중국 중심적인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김치가 어느 나라 거냐? 한국어와 영어는 한국 거라고 하는데 중국어로 물었을 때는 중국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인들의 감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챗GPT 같이 이렇게 신뢰성을 가질 만한 답변을 내놓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 기능적인 문제에서 사실 신뢰성이 떨어져 버린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딥시크가 진정한 오픈소스 AI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뭐 딥싱크가 오픈소스를 표방하지만 핵심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일부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오픈소스인 것처럼은 열어놓고 중요 데이터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형태를 오픈워싱이라고 하네요.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소스 공개고 우리는 뛰어나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려고. 공개된 오픈소스는 이제 요만큼 있는데 거기에 약간 백도어 할 수 있게 데이터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낼 수 있는 뭔가 백도어 이제 코드가 있고 숨겨진 소스 코드가 또 있는 거죠. 중국 내부에. 오늘은 딥시크를 둘러싼 논란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딥시크는 사실 강력한 AI 모델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사용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딥시크는 혁신일까요? 위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